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하이퍼기숙학원의 교무실장 오관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입소 전에 마음가짐이라든지 몇 가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좀 포인트 몇 가지를 먼저 뭐 이 기회를 통해서 일단 인사를 하는 거고요. 집에서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또는 대학을 다니고 있을 텐데 그래도 다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 공부에 대해서 기준을 좀 몇 가지, 물론 이제 이 기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집에서 지금 학원에서 보내준 교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즌을 네 시즌으로 나누고 있는데 시즌 1 기간 동안에 저희 지점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밴드 위에 그대로 업로드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수업을 놓치더라도 현장 강의를 그냥 어, 녹화를 해놓은 현장 강의를 다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현강 모패라고 하는데 그 현강 모패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주어졌던 프린트나 이런 것들은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어서 제공을 못했고 그리고 시즌 1 동안 썼던 아무 문제가 없는 어떤 교재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걸 다 보시고 입소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 보시고 입소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약하다고 이건 꼭 한번 먼저 들어보고 듣고 나서 입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과목만 찾아서 공부를 하시고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지점에 강의를 하시는 분이 70여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일부 선생님만 강의 뭐 다 올려드리면 좋겠지만 일부 선생님들 녹화된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세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서 담임을 하고 또 반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뭐 여러 반으로 흩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저랑 같이 수능 볼 때까지 끝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성공적인 반수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생활이나 이런 건 일단 둘째 치고 학습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실게요. 자, 성공적인 반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거든요. 자, 일단 제가 그 작년도 수능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반수를 하시려면 일단 첫 번째가 알자. 누구를? 나를 알자. 여러분 자신을 잘 아셔야 한다. 어떤 부분에서 알아야 된다? 학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학습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에 국어가 있죠. 뭐 국어 선택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이 있죠. 선택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가 있죠. 뭐 영어라고 하는 것은 등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탐구가 있습니다. 사탐이 있고, 아탐이 있죠. 자, 작년도 수능은 제가 표본으로만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본인들이 이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얘들 문항 개수가 몇 개가 있나요, 문항이? 국어가 45문항이 있죠. 수학이 30문항이 있고, 영어는 등급이니까 패스. 탐구가 20문항씩 있죠. 20문항. 그렇죠? 요 문항수를 싹 더해봐요. 합이. 합이 115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능 만점은, 뭐 400점 만점이 아니라 115점 만점이다. 그래서 개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115개 중에서 내가 작년에 수능을 보셨으면 몇 개를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올해 목표를 하고자 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저 115개 중에서 몇 개 어느 정도를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좀
세우고 입소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입소해서 저랑 얘기하다 보면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115개가 있습니다. 자, 115개 중에 작년도 수능이죠. 그러니까 22 수능. 여기 22 수능에서 국어가 엄청 어려웠잖아요. 난이도가 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국어 잘하는 친구들은 플러스 돼서 뭐 대학을 잘 가실 수 있었겠고, 그 다음에 수학. 요거 국어가 털리니까 이제 작년에 국어가 털리니까 수학도 쉬웠던 어려웠던 실 난이도를 둘째치고 멘탈에 약하신 분들은 그냥 다 상상으로 봤어요. 자, 영어를 시험을 봤겠죠. 그리고 4교시로 넘어가서 탐구 2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푼 친구들도 있고, 여기는 난이도가 항상 중상이에요. 물론 이제 사탐을 보는 친구들은 과탐처럼 계산 문제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탐을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과탐을 하는 친구들은 그냥 다 어렸어요. 그냥 작년에. 그래서 115개 중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서울의 일반적인 대학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대학. 일반적인 대학이 뭐예요? 학과를 제외하고 대학만 놓고 봤을 때 중앙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 요 라인쯤 되겠죠. 그쵸? 요 115개 중에 몇 개를 맞으면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더라? 요 100개를 맞으면 작년 기준 작년 난이도가 엄청 어려웠을 때 100개를 즉 100점이라고 부르겠죠? 요 100점을 맞으면 어느 과든지 과마다 좀 다르게 하겠지만 입학이 가능하겠더라. 작년 수능이었단 말이에요. 작년이 이제 국어하고 수학이 선택으로 바뀌면서 국어가 선택으로 바뀌면서 어, 난이도가 올라갔죠. 실제 어떤 하나의 과목을 선택 과목을 이렇게 딱 입혀버리면 선택만 아니라 난이도 상자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보는 우리 그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알자고 얘기한 건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서 몇 개를 맞았는지 국어 몇 개 맞고 수학 몇 개 맞고 탐구 몇 개 맞고 탐구 몇 개 요게 나와야 요 국수 탐에 대해서 누적 백분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100개 정도 맞으면 작년도에 한 3% 정도 나와요. 3. 누적 백분위로. 어차피 이게 줄 세우기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우면 저 총 개수는 떨어질 것이고 난이도가 쉬우면 총 개수 일반적인 재작년 난이도로 따졌을 때는 105개 정도 105개 106개 정도 한 3% 정도 돼요. 물론 이제 문이과가 살짝 조금씩은 다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랬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몇 개를 맞출 수 있는지 지금 현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이게 현재 나는 요 맞은 개수를 가지고 기준을 세우고 이제 요 기준에 맞춰서 출발의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출발의 공부. 일단 여러분들이 곰곰이 요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을 집에서 보게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나의 현재 위치를 이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구나. 일단은 현재 여러분들 제가 그 반수반에 이게 들어오시면 9월 평가원까지의 목표가 100개 돌파시키는 겁니다. 100개. 그 공부 기준. 100개를 돌파를 해야지 110개도 되고 105개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모든 목표는 다 다르겠지만 하지만 목표는 다르지만 시험지는 똑같거든요. 시험지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너는 좀 사라져 줄래? 요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나를 알았어요. 자, 그럼 공부라고 하는 걸 해야 되겠죠, 이제. 공부라는 걸 해야 됩니다. 공부는
저는 엉덩이 붙이고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문제를 풀고 열심히 독해를 하고 이거를 진정한 공부라고 보진 않아요. 공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노가다. 노가다 공부, 노가다 공부. 열심히 일만 하는 거야. 열심히. 엉덩이 붙이고 수학 문제를 100문제를 열심히 풀었어요. 열심히. 진짜 열심히 풀었어. 자, 그러면 그 열심히 푼 내용이 다 나한테 남아야 되겠지. 이 노가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라 부르냐. 건물을 지을 때 바닥을 닦는 어떤 그 정도? 그래서 기초 다지기. 저는 이렇게 봐요. 요 노가다 공부를 진정한 공부라고 했으면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은 전부 다 수능 만점 맞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이 노가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기초 다지기다. 요 기초를 통해서 진정한 공부란 뭐냐? 찐공이라고 부를게. 찐공. 진정한 공부는 이 노가다 공부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다. 정리하는 거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수학 문제 10문제를 풀었어.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 뭐 수원에 있는 삼각함수 여기는 해도 이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삼각함수, 뭐 지수함수, 뭐 로그함수. 내가 여기 함수 문제를 열심히 많이 풀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삼각함수를 정리를 한다. 정리를 한다. 어떻게 한다? 요 정리가 되게 중요한 거야. 결국은 내 머릿속에 남는 건 이 노가다한 건 하나도 안 남고 정리한 게 남아요. 첫 번째. 삼각함수의 또는 뭐 정의. 정의는 되게 단순하겠죠. 두 번째. 삼각함수 문제를 풀다 보니 기준이 되는 문제들이 있네. 기준 문제. 요 기준이 되는 문제가 열심히 풀어봤더니 몇 개 안 돼. 그 기준 되는 문제를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놓고 볼 거야. 자, 요걸 정리를 했어. 기출 문제를. 세 번째. 그러면 나의 기준이 필요해요. 삼각함수 요 기출 문제를 가지고 기준을 잡았단 말이야.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의 기준을 맞춘다. 나는 삼각함수가 나오면 나만의 노하우 A, B, C를 순서대로 대입을 해보겠다.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나의 기준은 어디서 왔어? 정의는 수학의 정의하고 문제 푸는 달라요. 요 기출 문제야.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개념도 모르는데 자꾸 선생님이 문제만 풀어줘요. 그 문제가 곧 기준이 되는 거거든. 그 문제가 곧 이론이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결국 남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가다 공부를 많이 해서 나의 실력을 키운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기초 다지기인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나 오늘 100문제 풀어서 뿌듯하다. 이제 그만해야지. 그러면 진짜 사장되는 겁니다. 그럼 사장되는 거고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 수백 가지가 돼요. 그 수백 가지가 되면 그 수백 가지가 또 다른 공부가 되겠지. 이렇게 정리하는 것만 수백 가지인데, 그렇지? 그러다 보면 결국 뭐야? 요 나에게 남는 요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야. 확인. 자, 잡았어. 얘 가지고 세 번째 직접 대입해 보는 거야. 이건 연습이라고 불러요. 연습. 직접 대입해 보는 거야. 요 기준이 맞아 떨어지는지 안 맞아 떨어지는지 엄청나게 주어지는 컨텐츠에 직접 넣어서 삼각함수가 넣었더니 이 패턴을 했더니 모든 문제가 다 맞아 떨어지네. 이거는 자기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 삼각함수라고 하는 부분이 나에게 습관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삼각함수라는 문제를 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삼각함수라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리된 이론을 넣었더니 다 풀리더라. 이런 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대입을 했을 때 결국은 공부에 대한 습관화가 생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습관화가 돼요. 아, 문제를 보고 문제를 풀었어. 응, 풀었어. 잘 풀었어. 그 책을 덮고 놨더니 기억이 안 나.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능날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그 습관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게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가, 자, 수능은 뭐다? 여러분들, 수능은 IQ 테스트가 아닙니다. IQ 테스트가 아니고, 수능은 습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요 습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국어 문제가 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습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이 드냐면, 작년처럼 국어가 엄청 난이도가 어려웠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렵게 보이네. 그러면 당신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친구도 똑같이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멘탈이 털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요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자, 공부 습관은 곧 수능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습관이 곧 뭐도 여러분들 딱 잡아주느냐면 멘탈. 흔들리지 않는 멘탈. 멘탈 가지 않아요. 왜 가지 않아? 금방 말씀드렸죠. 내가 정리하고 공부한 내용이 그대로 테스트에 수능 문제에 나온다라는 그 확실한 자신감이 필요해요. 그 자신감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한 공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야 될 공부가 엄청 많거든요. 그걸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학원이 좋다는 게 뭐예요? 기숙학원이 좋다는 게 뭐야? 자, 차근히 정리하는 습관, 정리하는 공부. 이거는 뭐가 많이 필요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 그래서 저희 학원에 오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냐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낭비 이런 거 없이 차근차근하게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수능을 봐야 되겠다. 제가 바라는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고요. 자, 요 공부 습관을 잘 들인 친구들이 첫 번째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따라서 난이도가 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수능 성적은 기대한 만큼 나오더라. 물론 아쉽죠. 수능 끝나고 나면 항상 아쉬운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성적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입소하시기 전에 공부 습관, 요 습관이 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조급증만 생겨요. 조급증만. 조급증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조급증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똑같이 내 친구랑 같이 공부를 똑같이 했는데 이 친구는 성적이 팍 올라가고 나는 성적이 계속 정체의 관점을 자꾸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공부하는 게 짜증나고 싫고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멍 때리게 되고 그래요. 뚜렷한 목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습관을 잘 들여가는 겁니다. 습관을 잘 들여가는 거예요. 뭐 학원에 뭐 강남하이퍼 기숙학원이 그런 습관을 굉장히 잘 잡아주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 저 개인 시간표, 나의 시간표는 제가 짜잖아요. 내가 짜는 시간표입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채워져 있는 수업 시간을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강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깔려 있어도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어디가 약하고 뭐가 필요한지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오시면 그걸 결정하는 데 선생님이 도움이 될 뿐이에요. 그러려고 담임 선생님이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화면으로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 습관을 좀 잘 잡고 들어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요 업로드 되어 있는 그 강좌 밑에다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착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수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셨잖아요. 하셨으면, 싫고 좋고를 떠나서 항상 포인트는 공부의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하고는 저하고는 막 여러 가지 따지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에서 자율성, 이 자율성 내에서 나의 확실한 위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딱 입소를 했을 때, 제가 아마 첫 시간에는, 인사를 하고, 어떤 이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올려드린 이건 성적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적 상담에 있어서 눈높이, 목표, 그냥 막연히 나는 할 수 있어. 이것도 중요하죠.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필요하니까. 거기에다 대고 나의 위치가 현재 이만큼이니까 어느 정도를 더 쌓아서 올라가야 되는 위치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근데 재수하면 그냥 다 서울대 법대 가고 법대 없어졌구나. 서울대 가고 뭐 연대 가고 뭐 이런 생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현재의 위치가 지금 뭐 한양대 갈까 말까인데 어 현재 강남하이퍼 기숙학원에 와서는 국어를 몇 개를 더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수학을 몇 점을 더 맞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나의 목표 115점 중에 110점을 맞아야 되겠다. 110점 맞으면요, 웬만한 학과의 수석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음. 그래서 그렇게 즐거운 공부, 즉, 목표가 설정이 되면 공부가 즐거워요. 그 막연히 그냥 성적을 올려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소하고 뵙는 걸로 해요. 자, 안녕.